다른 상황, 매번 비슷하게 흘러가는 생각. 왜? 어째서? 생각이 괴로운 이유는 가지는 의미 때문입니다. 생각의 의미를 알면 패턴을 인지할 수 있습니다. 생각은 유연하게, 마음은 단단하게. 어서오세요, 이웃님들. 집에서 하는 인지행동 셀프 테라피, 생각을 바꾸는 습관 만들기에서 생각 일기를 작성해 보았는데요. 오늘부터는 평소에 어떤 상황에 놓이게 되었을 때 자동적으로 떠오르는 생각이 무엇이 있는지,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의 공통점을 모아보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이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표면적인 생각을 인지함으로써 깊은 내면의 생각의 뿌리를 찾도록 합니다. 당신의 노력이 의미 있는 걸음이 될 수 있도록 변화를 위한 한 걸음 함께 걸어보아요. 생각을 바꾸는 습관 만들기. 지난 시간 동안 찬찬히 써내려갔던 생각 일기를 열어보세요. 그리고 어떤 생각들이 나를 괴롭게 하였는지 들여다보세요. 부정적인 감정을 일으키는 생각들을 나뭇가지에 달려있는 잎사귀라고 상상해보세요. 잎사귀는 언제든 떨어질 수도 있지만 나무의 전체를 보았을 때 겉으로 바로 보이는 것입니다. 작성한 생각일기를 하나하나 들여다보며 비슷한 결의 생각들을 모으거나 단일 생각들을 체크해보세요. 그동안의 생각들을 하나하나 분류하고 작성해 보았나요? 나뭇가지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생각은 표면적인 생각에 해당이 됩니다. 이것을 인지행동 치료에서 자동적 사고라고 합니다. 어떤 상황에 놓이게 되었을 때 스치듯 자동으로 떠오르는 생각을 말합니다. 친구가 약속을 반복적으로 어길 때, 비슷한 이별을 경험하게 될 때, 부모님의 잔소리를 들을 때, 저 친구는 항상 나를 무시하는 것 같다. 나를 진심으로 생각해주는 사람이 없구나. 부모님은 나를 믿지 못하는 것 같아. 이렇게 자동적 사고는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생각이며 내가 이래서 화가 났었지, 이 생각 때문에 기분이 나빴었지 라는 것들을 조금만 인지하면 빠르게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지하지 못하면 자각하기 힘들 정도로 너무나도 당연하게 스치는 생각들이기 때문에 이 생각이 무엇인지를 알기 전에 자책감, 실패감, 좌절감, 배신감 등등 나를 괴롭히는 감정을 가져오게 됩니다.
숨을 쉬고 있는지 인지하지 못하고 숨을 쉬듯 어떤 상황에서 떠오르는 생각도 숨을 쉬는 것과 같습니다. 목숨을 위한 행위는 아니지만 그만큼 자연스럽게 일어납니다. 이러한 자동적 사고를 인지하는 것은 생각을 유연하게 하고 감정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합니다. 자, 그럼 어떤 생각들이 상황에 따라 공통적으로 나타났는지 함께 체크해 볼게요. 자동적으로 떠오르는 생각의 종류를 확인하였다면 이제는 자동적 사고를 의식으로 가져오는 연습을 할 것입니다. 생각은 많은 경험에 의해 쌓이고 쌓여 만들어집니다. 내가 어떤 경험들에 의해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되었는지 찾아보는 연습이 변화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최근에 기분이 나빴던 상황을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그때 어떤 감정을 느꼈으며 어떤 생각이 스치고 지나갔는지 마지막으로 그 생각이 가진 의미를 작성해 보세요. 이미 생각일기를 꾸준히 작성하였다면 어려움 없이 작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최근 괴롭게 느꼈던 상황을 씁니다. 그 상황에서 느꼈던 감정을 씁니다. 감정은 외로움, 슬픔, 분노와 같이 단어로 씁니다. 자동적으로 떠올랐던 생각을 씁니다. 친구가 나를 무시하는 것 같다와 같이 문장으로 작성합니다. 생각은 한 가지일 수도 있고 이어지는 여러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작성할 때는 내가 가지고 있는 자동적인 사고를 의식하면서 작성해 보세요. 지금까지는 그냥 떠오르는 생각을 작성하고 끝이었다면 이번에는 나에게 이런 자동적인 사고가 있어서 지금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사실을 자각해 보는 것을 의식적으로 노력해 보세요. 연관되지 않는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각하려는 의식적인 노력은 객관적으로 상황과 생각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분명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떠올랐던 생각이 나에게 가지는 의미를 작성합니다. 여기서 의미라는 것은 그 생각으로 인해서 내가 왜 괴로워하는지, 힘들어하는지를 생각해보는 과정입니다. 예를 들어 떠올랐던 생각이 친구가 나를 무시하는 것 같다 였다면 나는 어릴 적부터 사람들에게서 소외감을 느낀 경험이 있었고 그런 경험은 나를 투명인간처럼 무시한다는 생각을 들게 하곤 했다. 나는 그런 상황들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무시당하는 느낌을 참기가 어렵다. 무시하는 것 같다는 생각은 친구로부터 벽을 만들어 거리를 두게 하고 나의 두려움을 나타내는 생각이기도 하다. 라고 쓸 수 있습니다. 작성에 있어서 정해진 형식은 없으니 그 생각에 대해 조금 더 멀리 떨어져 객관적인 시선으로 의미에 대해 생각해 보도록 해보세요.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은 생각은 생각일 뿐 잘못이 없습니다. 우리는 생각의 잘못을 따지는 것이 아닌 생각의 의미를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지? 왜 못 벗어나는 거지? 와 같이 또 다른 자책할 이유를 만들게 되는 질문들을 하곤 합니다. 그것은 생각의 내용에 있어서 잘잘못을 따지는 행동입니다. 생각은 언제든 지나갈 수 있고 잊혀지는 모래알과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는 생각의 내용은 사실 중요하지 않으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왜 나는? 이라는 질문은 지나갈 생각들을 붙잡아 오랫동안 머릿속에서 기억되도록 합니다. 우리의 한정된 시간 안에서 그 생각에 많은 시간을 주는 거예요. 생각을 파고들고 이유를 찾아 해결하려고 하면 할수록 그 생각에 할애된 시간이 길어져 더 강렬해지는 거죠. 그렇게 시간을 들여서 방법을 찾거나 해결이 되면 다행이지만 대부분은 돌고 도는 악순환의 고리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은 생각의 의미입니다. 이 생각을 탓하기보다는 나는 이 생각이 들 때 어떤 이유 때문에 힘든 거지? 나의 어떤 것이 위협된다고 느끼는 거지? 이 생각이 나의 어떤 부분을 불안하게 하는 걸까에 대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의미를 알게 된다면 나의 내면에 가지고 있는 지난 경험에 의해 만들어진 생각의 뿌리를 찾는 것은 훨씬 수월해집니다. 오늘 작성한 내용을 바탕으로 나를 괴롭히는 생각 때문에 왜 힘들어하는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나머지 생각의 나뭇가지에도 생각의 의미를 달아보세요. 그 의미의 답을 하나하나 달 수 있다면 생각을 탓하는 데 많은 힘을 쓰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럼 다음 영상부터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정말 사실인지 생각의 오류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한 걸음을 뗀 당신, 함께 작성한 것들을 다시금 펼쳐 마음속에 간직하는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만 내일 또 만나요.